안녕하세요, 아크로이오스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7월 역시 이오스 소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지나간 이오스 소식을 리마인드해드리는 7월의 뉴스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다룰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1.8 메인넷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말 블로건에서 이오스 1.8 버전을 출시한 이후로 업데이트 진행 및 적용 시점에 대한 커뮤니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8 업데이트는 하드포크에 필적하는 많은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그레이드가 단순 버전업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컨센서스 업데이트를 필두로 트랜잭션과 블록 구조 등이 변경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1.7 이하의 버전과는 더 이상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네시스부터 지금까지의 블록을 재동기화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 소요가 매우 큰 작업입니다. 21의 메인 블록 생산자는 버전을 업데이트한 후 체인 활성화 시간을 합의하여 함께 구동해야 하는 이슈 또한 있습니다. BP 노드뿐만 아니라 이오스 관련 프로젝트 및 DM 역시 해당 버전의 업데이트를 테스트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하드포크라고 불리울 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블로건이 발표했던 소셜미디어 보이스의 구동 발판이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이오스 IO 랩에서 이오스 전용 스펙 저장소를 오픈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블로건의 전략적 비전 발표 이후 이오스 IO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 설계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저장소입니다. 오픈소스의 취지에 부합하여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오스 IO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오스 IO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은 이 저장소를 통해 전세계 개발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P 이오스 라오마우는 지난 7월 이오스 IO 보안 컨트랙트 이오스 어설트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오스 어설트는 유저가 어떤 디앱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개인키로 서명 시 해당 디앱이 피싱을 유도하는 가짜는 아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앱에 전적으로 달려있던 신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안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디앱을 이용할 때 보통 이오스 계정과 연동한 지갑을 사용하여 디앱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에 서명합니다. 기존에는 트랜잭션 서명 시 유저의 판단에 따라 유저가 승인 시 트랜잭션이 제출되고 체인에 기록되었습니다. 때문에 유저가 피싱 사이트나 스캠에 속아 트랜잭션에 서명하고 이로 인해 프라이빗 키가 탈취되면 개인의 판단 미스로 모든 피해와 이에 대한 책임을 유저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오스 어설트를 적용하면 디앱 개발자는 디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한 주요 정보의 해시값은 실제 디앱의 해시값과 비교하여 트랜잭션의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유저가 디앱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서명하면 지갑은 이오스 어설트 컨트랙트에 따라 해당 트랜잭션이 발생한 디앱을 해시값으로 검증합니다. 검증 후 해시값이 다르다면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거부할 수 있게 하여 피싱이나 스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오스 어설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앱이 정말로 믿을만한 서비스인지 중간 단계에서 보안 걱정을 덜어주는 기능을 지닌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안은 총 3단계의 멀티시그를 거쳐 메인넷에 배포됩니다. 현재 1, 2단계가 승인되었고 3단계 멀티시그가 진행 중입니다. 이오스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이오스 IO 웹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이오스 IO 개발 초심자를 위한 세션에서부터 숙련된 개발자를 위한 세션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며 이오스 IO 개발 유즈케이스 및 블록체인 업계 기술 탐구 등의 심층적인 주제를 점차적으로 다룰 것이라 합니다. 이오스 개발자 포털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오스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현직 개발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달드린 전용 코드 저장소와 더불어 웹세미나 라이브 세션과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EOS.io 개발 접근성 향상 및 풀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로그는 지난 6월 발표했던 EOS.io의 4가지 전략적 비전 중 첫 번째인 확장성에 대한 아티클을 공유하였습니다. 전략적 비전은 EOS.io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사용하기 쉬운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아티클은 더 많은 서비스와 유저가 EOS.io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을 수직 확장과 수평 확장으로 구분하여 성능 개선과 더불어 단일 네트워크 한정이 아닌 다중 네트워크 간의 범위 확장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로그의 개발 책임자 바트와이어트는 최근 한 매체에 투고한 글에서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팀 스포츠에 비유하며 다중 플랫폼 및 프로토콜 간 연결과 조정으로 제공되는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킬러뎁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플랫폼 성능의 안정성일 것입니다. EOS 네트워크가 확장해 나아갈수록 블록 데이터 및 트랜잭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블로건에서는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하기 쉽게끔 하는 히스토리 툴 알파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EOS.io 기반에서 DApp 서비스가 사용자 경험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체인 데이터 접근성은 필수입니다. 히스토리 툴 출시로 각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체인의 안정성과 더불어 매스 어댑션을 준비하는 기초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소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및 제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8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 논의하는 BP 간의 줌콜이 있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업데이트 작업 시 고려해야 될 상황과 적용 시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적용 시점이 9월 23일 UTC 13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OS 뉴욕은 줌콜 이후 해당 스케줄을 레퍼런덤에 등록하여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1.8 메인넷 업데이트 작업 시기는 EOS 어소리티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 페이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P EOS 사이가 지난달 레퍼런덤으로 발의한 블록 프로듀서 상호 행동 지침을 담은 온체인 문서 레그 프로듀서가 멀티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레그 프로듀서는 21개 액티브 BP 중 15개 BP의 찬성표를 얻어야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는 건강한 네트워크 유지 운영을 위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BP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OS 기반 스테이블 코인 EOSDT의 발행사인 이퀄리브리엄이 EOSDT의 담보로 책정되어 있는 약 250만 EOS를 렉스에 예치하고 프록시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EOSDT의 담보금을 예치한 유저들은 렉스로부터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EOS 네트워크를 운영할 BP 선발에도 참여하여 EOS 인프라 확장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온라인 투표를 통해 프록시에 등재될 1차 BP 명단을 확정하고 투표하였으며 자체 플랫폼 토큰 보유자들을 위한 온체인 투표 기능 또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개발 완료 시 이퀄리브리엄 토큰 홀더들이 EOS 렉스 참여를 위한 BP 목록을 주기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렉스의 EOS 상장 소식입니다. 그동안 비트렉스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EOS를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비트렉스의 제휴사로 거래상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역시 원화 거래만 가능하고 BTC 마켓에서는 EOS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지난 7월 4일부로 비트렉스에 EOS가 상장되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장은 몇몇 BP들이 지속적으로 비트렉스의 문을 두드려 얻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프록시 보팅 모니터링 툴로 알려진 BP 알로하 EOS가
블록 미싱을 추적하여 알려주는 트래킹 봇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메인넷에는 블록 미싱에 대해 자동화된 장애 조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론 및 구조상으로는 메인 BP가 블록 미싱을 지속할 경우 대기 BP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블록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자리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로하 이오스는 신뢰도 기반의 트래커 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트래커는 BP가 미싱한 라운드 및 복구 시간을 텔레그램 채널 노티를 통해 공지합니다. 또한 3개 라운드 이상 누락할 시 메인 BP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멀티시그 제한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15개 이상 BP가 승인 시에 발효되게끔 하였습니다. 이번 개발은 커뮤니티 내 제도 및 시스템적으로 아직 미완인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OS VC가 550만 달러 상당의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클라우스입니다. 이번 투자는 블록원, 갤럭시 디지털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서 솔루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큐사인 또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초 도큐사인은 계약 작성 및 서명 관리 방식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제품인 도큐사인 어그리먼트 클라우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도큐사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존 계약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자동화하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의 개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산업군에 대한 투자 소식은 비즈니스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으로서의 EOS의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끔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던 사이드 체인 버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EOS 기반 멀티버스 미던 체인이 메인넷 업데이트에 맞추어 1.8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던 사이드 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모든 블록 프로듀서는 지난 8월 1일까지 1.8.1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던 사이드 체인의 메인 BP로 활동하고 있는 아크로 EOS 역시 1.8.1 버전 업데이트 출시 직후부터 업데이트와 액티브 시간 활성화 세팅까지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빗썸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500만 EOS 토큰이 브록피어스 프록시에 투표 위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빗썸은 EOS 생태계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번 투표 위임이 현재 메인넷 액티브 BP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 BP들을 견제할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표 위임이 지속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됩니다. EOS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EOS닥이 키체인 기반의 인증 솔루션인 키캣을 출시했습니다. 키캣은 브라우저 기반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 사용자의 암호 및 보안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 내 보안 저장 장치인 키체인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혹은 메일 계정에 로그인할 때 브라우저 자체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을 추천하는 팝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키를 암호화하여 노출되지 않게끔 합니다. 또한 이를 생체 인식과 연결하면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 지문 인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브라우저 기반의 암호화 체계를 EOS 개인키에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키캣은 현재 BP EOS 카페블락과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 익스플로러, 블록스타.io에서 키캣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레저 나노 S의 EOS 지원에 일조한 개발팀 크립토 페어리가 EOS에서 트레저 하드 월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펌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트레저 월렛을 통해 EOS 내에서 토큰 전송, 스테이크, 보팅 등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레저 EOS 지원 소식과 함께 BP EOS 카페블락은 블록 익스플로러 블록스타.io에서 트레저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EOS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토큰 포켓이 간소화된 미니 월렛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게임 내 트랜잭션 발생 시 신원 인증 및 트랜잭션 진행을 보여주는 창이 상시 팝업되며 게임의 몰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니 월렛 SDK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줄이고 유저가 직접 액션에 대한 권한 설정이 가능하여 자산과 관련된 중요 액션만 지갑 앱 페이지 승인을 통해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여
더욱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게끔 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며 친숙한 D앱이 바로 지갑인데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 관점으로 보면 지갑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로 서비스 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팩트 있는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오스 링스 월렛이 2.0 데스크톱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인터페이스 적용과 더불어 기존 모바일 앱과 완전히 연동되는 앱 지원 개선 등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이오스 링스에서 링스로 리브랜딩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오스뿐만 아니라 이오스 기반 사이드 체인과 추후 출시가 예상되는 링스 자체 체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출시 1주년을 맞은 미던 토큰 에어드랍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미던 팀은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2,590명의 신청자에게 각각 약 358개의 미던 토큰 에어드랍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던 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내용의 포스팅을 공유했는데요. 알로하 이오스에서 제공하는 툴에 따르면 미던은 이오스 어소리티, 이오스 네이션과 함께 지난 6월 20일 기준 노드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수신하는 API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일 1억 건 이상의 요청을 수백 개의 D앱팀에게 제공해왔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바이낸스 체인과의 연동 소식까지 이오스 생태계 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블록체인 업계에서 취약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입 여건 또한 의미합니다. 유저 친화적인 사용 경험과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이에 부응하듯 최근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UX 디자인의 중요성이 조명받고 있고 개선 사례들 또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커뮤니티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가을에 초입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